현재 우리가 AI 붐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AI가 단순 사무직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현재도 단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가 대체하는 등 사회적으로나 구조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급변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유형을 학습을 해서 단시간에 높은 고득점을 내는 실력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인간에게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영 원장입니다. 요즘 이제 원서를 준비하고 우리가 어떤 학교, 어떤 전공,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고민이 점점 쌓이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에세이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고갈돼서 계속 쓰다가 또 지우고 쓰다가 지우고를 반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내가 대체 이 전공들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생각 정리가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는 학생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입의 트렌드들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거기서의 숫자들이 우리의 대입 전형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종전에 비해서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의 숫자가 20%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가 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한번 유추를 해보면 분명히 해외에서 유입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렇게 영미권 교육 쪽으로 교육을 선회하는 이런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느는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 부분에 맞춰서 전략도 한번 세워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영미권 쪽에서의 교육 시스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 대체 왜 20% 이상 해외 학생들이 미국 대학으로 지원을 더 원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일본의 교육 체계를 좀 답습해오는 형태들을 많이 띄워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의 정석 이런 것처럼 정석이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일본식 교육 방침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사한 개념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는 다양한 유사한 경험들을 훨씬 더 많은 양을 접함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것들을 통해 실력들이 발휘가 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양한 연습들을 강조하고, 그 연습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력이 늘어난다는 개념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단시간에 좀 순발력이 좀 생겨서 유사한 패턴들 중에서 내가 이미 학습한 것들을 잘 푸냐 못 푸냐에 따라서 점수를 높게 낮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고착화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지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형을 굉장히 많이 접한 학생들이 유리하다거나 아니면 훨씬 더 좀 다양한 이 패턴들을 좀 학습한 학생들이 유리한 것들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와 달리 저도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녀보고 이제 영미권 교육들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유형을 많이 학습을 해서 좀 능숙하게 되는 것들과는 정반대의 개념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영미권 교육의 핵심은 결국은 읽고 쓰고 연산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읽고 쓰고 그러면 본인이 충분하게 읽은 다음에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들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가 있느냐, 또는 글을 쓴다는 전제 하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짜서 지금 말로써 토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유형을 처음에 학습을 하는 것들보다는 훨씬 더 좀 지금 이 텍스트들을 바로 이해하는 문해력과 그 문해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들을 밝힐 수 있는 사고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교육 방식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실제로 전에도 간략하게 언급해 드렸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도 공교육에 IB를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I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 그래서 영미권 교육 시스템의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도입이 되기도 했고, 특히 동경대나 와세다대 같은 일본의 유수 대학들도 영미권 교육 시스템의 입시 크리테리아들을 반영을 해서 학생을 입학 사정을 하는 등 최근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는 사실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AI 붐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AI가 단순 사무직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현재도 단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가 대체하는 등 사회적으로나 구조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급변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유형을 학습을 해서 단시간에 높은 고득점을 내는 실력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인간에게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본인이 유형을 중심으로 사고해서 고득점을 내거나 성과를 내는 것들은 그건 기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중요한 게 인간에게서 필요한 능력이 사유하거나 통찰하거나 사고력을 강화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국내나 이런 곳에서의 경쟁력이 지금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영미권 교육 쪽으로 가서 이런 사고력이나 또는 문해력 또는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방침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요즘 대기업 같은 데를 좀 들어가서 살펴보더라도요. 사원이나 대리를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대부분 부장, 차장, 과장급 인원들이 대기업에서 대부분 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계로 자동화가 돼 있거나 아니면 아웃소싱이 돼 있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영미권 교육에서 어떤 것들을 학생들에게 요구를 하냐면 결국은 대학도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함으로 통해서 공부도 하면서 그 대학에 있는 리소스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에 접하는 경험들을 4년 동안 계속 쌓을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쪽으로 조금 더 방향성을 틀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학생들을 대학에서 뽑을 때도 보통 대학을 오기 전부터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동안 과연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지 또는 그런 하고자 하는 것들을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 발현을 한 이력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도 이런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사항들이 바뀌어온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20%의 학생들이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것만 봤을 때는 그냥 경쟁률이 세지겠네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지원자 수가 늘어나게 됐는지 그러면 그 지원자 수가 느는 배경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 시장에 있는 고용 시장들에 있어서 어떤 니즈로 직원들을 뽑는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판단만 해도 대학에서 학생에게 뭘 원하는지도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에세이나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한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스스로를 세일즈하는 과정을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입 과정에서 대학교 입장에서도 과연 본인이 어떤 세일즈 포인트들을 강조해야 훨씬 더 세일즈가 잘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Q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은 20%의 학생들이 더 미국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동양권이나 영미권에서의 교육 시스템 자체의 특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반복적인 뭔가 숙달, 유형을 좀 패밀리어리티를 높여서 성과를 높이는 동양식 교육 과정이 더 이상 현업에서 좀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영미권 교육에서 보통 전환시키려는 욕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미권 교육에서의 차이점은 결국은 문해력과 사고력, 그래서 본인이 읽고 쓰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형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낯선 하나의 주제, 낯선 수학 문제가 튀어나오더라도 자신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최대한 10분 발휘해서 그런 부분에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영미권 교육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도 현업에서의 연관성이 꽤 높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에 이런 고용 시장에서도 봤을 때 대기업에서도 차장, 과장, 부장급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사원 대리들이 없다는 것들이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학에서 원하는 것은 대학을 졸업할 때 시점에서 어느 정도 현업이나 사회에서의 경험이 있는 학생을 배출해내는 것, 이런 방향으로 대학들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학생을 뽑을 때 학생이 실제 9학년부터 12학년 사이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냐 또는 사고방식이나 생각의 체계 자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가 대학에서도 좀 필요로 하는 학생의 상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포인트들을 컨텍스트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컬리지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한다면
훨씬 더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으로서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발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